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니까 제가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죠. 삼성전자가 3분기 기준으로 인텔을 제치고 또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미 2분기 때는 1위를 달성했었죠. 거의 3년 만에 이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한 거였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도 1위를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3분기, 4분기도 쭉쭉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기사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죠. 3분기도 메모리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고 더 길게 봤을 때는 2023년까지 호황기는 계속됩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보면 대략 60조대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반도체만 이제 따로 분리해서 보면 대략 24조 정도가 나옵니다. 매출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보면 뭐 절반이 넘어가죠. 그만큼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으냐? 뭐 뻔하죠. 지금 비대면 언택트가 뜨면서 IT 기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차량만 해도 반도체랑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도 최근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이 반도체는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집에서 게임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 게임을 결국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데,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사실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뭐 스마트폰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는 걸 잘 아시겠지만, 사실 PC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SSD 이거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특히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삼성전자가 제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는 GDDR 메모리 역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인텔과는 사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인텔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세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기업이고요. 요즘에 아무리 맛이 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202억 9,700만 달러, 인텔이 193억 400만 달러,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정말 간발의 차이로 1위를 했었습니다. 3위부터는 조금 격차가 벌어지는데 파운드리에서 정말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TSMC는 133억 1,500만 달러입니다. 이상하다. TSMC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기업 아니었나요? 그건 파운드리의 한정에서 그렇고요.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는 TSMC는 삼성전자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나마도 반도체만 놓고 봐서 그렇지 전체 규모로 보면 TSMC는 삼성전자에게 결코 비빌 수 없는 저 아래에 있는 레벨입니다. 그런데도 TSMC가 왜 이렇게 대단해 보이냐면요. 항상 삼성전자와 TSMC는 이 파운드리에 한정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총으로 보면 사실 TSMC가 더 위에 있긴 합니다. 현재 TSMC 시총이 약 66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약 440조 정도 되죠. 우선주까지 합쳐도 약 500조니까 그래도 TSMC에게 많이 밀리긴 합니다. 자, 하지만 시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평가거든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어쨌든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매출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뭐 규모로 보나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92억 1,300만 달러로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도 꽤 큽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요즘에 굉장히 까불고 있는데 그래 봐야 76억 8,100만 달러. 삼성전자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체급은 사실 인텔밖에 없죠. 잘 쳐줘야 TSMC 정도까지. 이렇게 세 기업 정도가 헤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엔비디아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매출 규모만 봐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정작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구간이 하나도 없고요. 내년, 내후년만 해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망치는 사실 진작부터 나왔던 거고 아마도 실제로는 이 전망치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언택트, 비대면, 뭐 온라인 이런 영역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게임도 많이 하게 되고 홈쇼핑도 많이 하게 되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들 불편해 하시다가 지금은 이미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재택근무가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죠.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뭐 출근을 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지 이제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AI 시장 규모를 봐도 2017년에 125억 달러에 불과하던 게 2022년에는 1132억 달러까지 거의 5년 만에 10배 성장을 하죠. AI는 인공지능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의 두뇌를 본따서 만든 일종의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NPU가 각광을 받고 있죠.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두뇌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 분야에서 지금 특허가 굉장히 많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고성능화 될 테니까 파운드리 사업도 호황을 누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자율주행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이든 자율주행이든 핵심은 판단 능력이 있는 고성능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요.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저만 해도 이제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가보니까 셀프 계산대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가봤는데 예전에는 보통 셀프 계산대가 한두 개 정도였는데 한 8개인가? 그쯤 돼 보였습니다. 결국에 그 셀프 계산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커피숍도 아예 무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뭐 편의점,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를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은 이제 축소가 되고요. 일자리도 많이 잃게 되고 그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데 그 기계는 결국에는 반도체 덩어리고 그 반도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돈 잘 벌면 뭐하냐. 뭐 주가도 똥망에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품은 없다는 것이고 폭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러 폭락한다고 해도 이미 뭐 거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일이죠.
아직까진 실적이 너무 없어서 사실 파운드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이 파운드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쯤이면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파운드리가 뭐 대박이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마저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게 뒤처지게 된다면 뭐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투자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뭐 주식을 아예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해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삼성전자가 잘 될 거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당연히 투자 액수가 커질 것이고 투자 기간도 아마 그만큼 길어질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지금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말이 많지만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초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주가의 변동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는 30만원 되기 전까지는 팔 게 아닌데 뭐 중간에 5만원을 갔다 오든 3만원을 갔다 오든 결국에 30만원 갈 거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댓글만 봐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훤히 보입니다. 분명히 크게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거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아마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수량을 늘려 나가실 겁니다. 뭐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